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그라샤! 오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좀 좋은 얘기 들고 오고 싶은데 오늘 또 거지 같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러더라고. 어반이 형, 어반님이랑 어반놈이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는 어반놈은 좀 약간 거지 같은 것들 있지. 그런 걸 좀 이렇게 몰아주고, 어반님은 그래도 좀 비교적 온건한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도 한 번씩 보다 보면 어반님이랑 놈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반놈이 조금 더 재밌다. 그 약간 이게 희한한 애들이 있잖아. 여성시대 이런 애들 막장 이야기. 그래서 나도 한 번씩 들으면 내가 내 유튜버가 좀 되게 재미가 없다고 느끼고 있거든. 솔직히 말해가지고 난 내가 보면서도 야, 이거 씨 누가 보노? 이러면서 나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반놈 이야기는 한 번씩 들으면 재밌어. 나도 보면서 이거 어떤 병신 이야기지.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제 좀 이렇게 잘 나가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이런 인간 군상보다는 병신들 이야기가 조금 더 재밌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근데 오늘은 대한민국은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이 병신들이 제일 많거든. 그래서 한국의 행복지수가 세계 57위가 나왔고 OECD 최하위권에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고 왜 우리는 불행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반입니다. 누구도 빠르게 넘어간다르게 헤어지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이번이 11번째인 보고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갤럽 세계 여론조사에서 뭐 매년 실시하는 주관적 행복 기준으로 얼마나 이제 행복하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한국은 항상 최하위권이야. OECD 중에서 항상 최하위권이고, 그리고 글로벌 안팎으로도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높진 않다. 그래서 2021년 보고서에는 149개 나라 중에서 62위였고 2022년에는 146개 중 59위. 대체로 평균점 6점 안팎으로 그래도 150개 나라에서 뭐 이제 가운데는 치고 있어. 가운데는 치고 있는데, 근데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최하위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보는 거는 일단은 여러 가지 여기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내가 일전에 봤던 개인의 행복도 같은 걸 볼 때 뭐 하루에 5번씩 뭐 몇 번 웃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기준은 사회적인 지원과 그리고 소득과 그리고 건강과 기대 수명 그리고 자유, 사회적 간용, 부정부패 여부 이거 같아.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이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딸 수 있는 거는 건강이지, 그치? 기대 수명. 정신병자들 진짜 준내게 많은데 한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근데 제일 오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야 대한민국이. 그래서 아마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름 그래도 자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 한국이 자유로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맞는데 약간 애매해,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지원, 그리고 소득, 부정부패 뭐 이런 걸로 주관적인 행복을 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행복도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행복도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잖아. 개인의 삶의 만족도. 근데 요거는 그런 개인의 삶의 만족도라기보다는 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뭔가 이제 사회적 지원, 소득, 건강, 자유, 사회적 관여, 부정부패 이런 게 좀 집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랑 약간 좀 다른 결이다. 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기준을 봤을 때 국가의 삶의 만족도는 그럼 어떻게 나왔는가 보면 상위권은 항상 이런 거는 북유럽 국가들이 많이 먹습니다. 핀란드가 1등이고 2위가 이제 그 덴마크, 그리고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전부 다 유럽이 먹었어. 14위가 독일이고, 독일은 겁나 재미없던데 애들 근데 잘 사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좀 가장 뜻밖이었던 게 미국이 16위인 게 난 좀 신기했어.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보면 선진국이 맞지, 그지? 선진국이 맞지. 전 세계 시가총액을 다 빨아당긴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되게 병신 같은 것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의료보험도 개판이고, 거기는 일을 그만두면 원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물론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리 잘렸다가도 갑자기 이게 다 고용되고, 그래서 레이오프 대규모 들어갔다가도 이번에 코로나로 증명됐잖아. 이렇게 싹 빠져나갔다가 싹 고용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의 강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근데 막 지하철에 막 발 껴가지고 다리가 끼어가지고 막 뼈 보이는데 앰뷸런스 부르는가 부르지 말라고 그거 부르면 200만 원이라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미국이 진짜 병신 같은 게 많은데 근데 미국이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16위가 랭크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미국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사람들은 조금 좀 유쾌해. 특히 동부보다 서부 쪽 사람들, 캘리의 사람들 있잖아. 얘네들은 좀 확실히 유쾌한 그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뭐 보통은 또 따뜻한 나라가 애들 낙천적인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쭈르륵 내려가다가 우리가 멕시코한테도 졌고 야, 멕시코한테 어떻게 진 거지? 이거 되게 신기하잖아. 멕시코 애들 얼마 살지도 못할 건데 걔네들 카르텔에 막 총 맞고 그래가지고 자 목도리 일단 와라. 일단 와서 일단 온 김에 인사해 빨리. 목도리. 자, 물면 안 돼. 목도리 물면 안 돼. 그리고 목도리 온 김에 일단 인사하고 하자. 둘, 셋. 안녕하세요. 이옥돌입니다. 야옹. 간식 내놔라. 내놔. 자, 절로 가. 그리고 34위, 35위가 포르투갈, 그리스가 나서 그리스는 뭐 지금 난리 났지, 그지? 거기 청년 실업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 실업률이 한 10%만 돼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찌라시를 돌린대. 그 카페 같은데 사장님들한테 찌라시 돌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써주십시오 이렇게. 스페인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좀 흔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스페인은 아마 한 언제쯤에 랭크돼 있을란가. 스페인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 같고 그치.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랑 튀르키예밖에 없거든. 콜롬비아는 그 마약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시카르도 그 넷플릭스 보면 나오는 그런 마약 강국에. 그리고 튀르키예는 지금 완전히 마탱이 같잖아 환율로. 그지? 그래서 튀르키예가 제일 낮게 나왔고 콜롬비아 그다음에 한국 그리고 그리스하고 점수는 똑같게 요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한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분명히 평타 이상은 치고 있어. 행복도로 이 조건으로 봤을 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근데 되게 불행하잖아. 경제 규모로 따지면 세계 10위 막 11위 10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제 대국이야 한국이 나름. 6.25 이후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까지 성장해 왔는데 근데 사람들은 겁나 괴로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괴로운지는 우리 뭐 다 알고 있어. 그치? 우리가 왜 정신병에 걸릴까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 얘기 많이 했잖아. 사람들의 기대치가 여기 있어. 마치 울산 여자 같은 느낌이지. 울산 여자 넌 여기 붙어 있거든 진짜. 약간 그런 느낌. 인생의 기대치가 높으니까 실망할 일도 많은 거야. 그래서 항상성이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어바님 어떻게 하면 어바님처럼 빨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인생에 가장 빨리 행복해지는 법은 간단해. 여러분이 가장 빨리 강해지고 싶잖아. 싸움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 체중을 늘리면 돼.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해지고 싶은 거는 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을 맛보라고 얘기하거든. 인생의 지옥을 맛보게 되면 나머지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단 말이야. 기대 효용도 굉장히 높고 근데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 300충이면 괜찮다고 내가 항상 이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방에 오면 어머니 저 300충에 결혼 포기해야 돼요 말하면 솔직히 뭐 네가 뭐 이렇게 주지가 크거나 아니 뭐 잘하거나 포기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해 준 게 그래도 야 300이면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거다. 내가 궁디팡팡 해주는 게 항상 나는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어. 보통의 사람한테 맞춰져 있어야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300충은 나름 중간 위란 말이야. 대한민국 중위소득 얼마인지 알잖아 여러분. 중위소득 지금 한 258란가? 아니야 가운데보단 많이 버는 거야 급여 소득자 중에서. 300이면 그리고 혼자서 뭐 노후 대비도 할 수 있어. 근데 그 정도면 그래도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문제는 세상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 300번은 여러분을 충이라고 부르잖아. 그냥 기대가 뭐 여기 다 붙어 있는 거야. 인생에 대한 기대치가 여기 붙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은 비교를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외국 유튜버들 한국 오면 한국 막 저주하고 떠난 사람들 있잖아. 그 중에 한 명이 가비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그 크로아티아 사람이었나? 이거 맞아 뻑하고 가네 있는데 걔 그 진짜 왜 그러냐고 진짜 준내 비교하고 짜증난다고.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냥 비교를 모질라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하잖아. 행복은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거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결국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나라에서 정신병자들이 제일 많잖아. 그래서 나도 그게 안타깝긴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아질 거라고 봐. 왜냐면,
이때까지 그런 다른 나라의 다양한 역사를 보더라도 나라가 못 살고 가난해지고 사람들이 뒤지기 시작하면 행복도가 올라가거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그게 2023년이 분기점이라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병신같이 굴러갈 때까지 너무 방조를 한 느낌이야. 나는 언론의 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자. 근데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가장 보통의 사람의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나는 특히나 내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 여러 번 보면 알 거야. 막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노가다 해가지고 하루 막 5만 원 받아가지고 그 기부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막 새벽에 막 정지선 잘 지키는 그런 거 있지. 그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 뭐 옛날에 차별받고 있던 여성들의 이야기도 실제로 나온 적이 있었고 아들과 딸이나 그리고 뭐 일본 같은 데 보면 되게 구절구절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 조그만한 이런 고시들 같은 데서 서로 이게 부딪혀가면서 살고 그러다가 또 바람 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이제 합쳐 살고 막 도시락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 나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져야 된다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미디어랑 항상 시대를 관통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대한민국 미디어에서는 그런 가장 보통의 사람의 이야기는 애초에 언급조차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결국에는 나는 항상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뭐 내 같은 사람 많아지면 뭐 좋은 얘기도 하지만 뭐 욕도 많이 하지 그치? 야 하지 마라 뭐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막 연애 결혼 얘기 봐봐. 내가 얼마 전에도 막 유튜버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연애 결혼하면 야 요새는 막 아니 얘기를 해도 굳이 우리랑 관계없는 막 50억대 부자 막 100억대 부자 막 이런 몇백억대 이런 사람 결혼 이야기 막 하고 그러잖아. 보면 결정사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그게.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하고 그걸 듣고 있잖아 여러분들 끽해봤자 요 얘기 통계로 보면 지금 요 방송을 100명이 본다면 이 중에서 50명은 300을 못 벌어요 여러분. 300도 못 번다고. 근데 왜 100억 300억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있냐고. 근데 문제는 그런 걸 얘기해 주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쪼록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 결국에는 물론 이제 다 각자의 역할이 있겠지. 그리고 사회의 높은 사람들의 역할이 더 큰 건 사실이야. 근데 결국에는 세상의 주인공이라면 그런 사람들 아니라 결국엔 네가 주인공이야. 오래 사망할 주인공이란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지금 같은 이런 풍토에서는 나란 놈의 인생은 그냥 떨거지가 아닐까 이렇게 좌절감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지. 그러니까 아무쪼록 좀 이게 미디어나 이런 데서 유튜버들도 그렇고 조금 이제 가장 보통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내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내가 늘상 말하는 그런 그래도 내가 내 나이가 40이잖아. 그러면 이 땅의 어르신 대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딱 시니어 대열에 합류했다고 난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는 게 나 같은 사람들의 나는 의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정신 못 차린 애들 좀 몇 대 때리는 것도 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밝아지게 될 거야.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그 기간이 길겠지만 그게 끝나면 조금은 밝아져 있지 않을까 뭐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지금 저기 보면요 지금 저기 해지고 있단 말이야. 나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저거 블라인드 딱 하고 이렇게 커피 마실 거거든. 저기가 우리 고시텔이 뷰가 굉장히 좋아. 아는 사람 알겠지만 이렇게 석양이 지는 거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난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행복이란 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거든.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못 보고 있는 것뿐이거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이렇게 줍줍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